2월 9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만 하시지 마시고 구독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 구독이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광명 특성급 경주 상당히 좀 아쉬웠었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15라운드였었는데 좀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노린다면 유단하고 배수철, 유단하고 박용범의 동반 입장 한번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너무나 아쉬웠어요. 박용범을 상대로 유다운이 직선 추입이 나올 뻔했는데 사진 판도 끝에 간발의 타이어 반 차이로 유다운이 추입에 실패하지 못하면서 박용범과 유다운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다운의 박용범을 노려봤는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상당히 좀 남았었던 광명 특성급 15라운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1호 경주도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일도 편성 자체가 13라운드 여기 14라운드 다소 좀 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5라운드는 정혜민이 강축인데 후착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점 16라운드는 정종진이 과연 공태민 전원기 중에서 누굴 선택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라운드입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재환 전에는 병주 타고 날아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대세력이 문희덕, 김한윤, 정경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희덕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자리 잡게 된다면 김한윤, 정경호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유다운이 흥미권 막혀 나가면서 이성용이나 이명현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종훈련 때는 김한윤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는 점 아무래도 정재환도 득점에서 최근 들어서 선전 펼쳐 나가고 있고 태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경주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정경호 활에 나가면서 좀 세게 넘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희덕과 호흡은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체대 선후배라는 점 정재원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문희덕은 마크 놓치지는 않습니다. 두 선수의 연합 가능성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정재현하고 문희덕의 동반 입상 쪽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유다운이 우수보다는 특선에서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다시 직선 추입기에 노리게 된다면 정재현을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재현하고 유다운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재환하고 문희덕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정재환하고 유다운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환이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정경호 때리고 김한윤이 때린다면야 유리한 경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다운의 직선 추입이 상당히 날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운이 이성용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정재환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 만큼 유다운하고 이성용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정재환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문희덕이 라인 전환에서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다운하고 문희덕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추입형인 정재환이 김한윤, 정경호 믿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유다운 머리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쉬웠었던 유다운하고 이성용, 유다운하고 문희덕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수리대로 간다면야 정재환, 문희덕, 유다운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다운이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정경호가 받아서 문희덕 뒤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유단하고 이성용을 묶어서 삼복승을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환이 그래도 1호 경중 강합니다. 편성 괜찮아요.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만큼 정재환의 선정 가능성이 우선이고 기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김희준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전원규가 김희준을 뒤에다 붙였어요. 한데 자리 잡지 못했었던 김우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희준이 그만큼 몸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원규가 김희준을 달아줬는데도 김희준이 김우겸에게 자리 양보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강자 피했습니다. 과연 김희준이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규가 있고 구봉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형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희준, 김용규나 구봉강을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김희준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김희준이 오히려 자신감 찾는다고 때리게 된다면 김희준이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희준이 가게 된다면 김형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성급 같은 라인이면은 득점 인정하는 건주가 우선인 만큼 김형환과 김희준하고 김형환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형환의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희준이 때렸다가는 김형환도 직선 취입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김희준하고 김형환의 동반 입상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구봉광하고 김용규 선행 대결에서는 아무래도 김용규가 힘을 쓰고 김희준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용규가 김포에서 훈련하다가 수성으로 훈련지를 변경했습니다. 아무래도 김희준하고 김용규 광명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연대공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살 터울이기 때문에 김용규가 힘을 써주고 김희준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인 만큼 김희준하고 김용규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혜준과 김형환의 동반 입상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게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구봉강이 때리고 김용규가 때리게 된다면 김희준이 몰고 가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고전했었던 김희준이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김형환이 김희준 상대로 직선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해설 방송에서 김영환의 선전 권해드려서 김영환이 우승을 해 나갔었던 경주도 생각이 나는데 이런 편성에서는 김영환이 상당히 강해요. 구봉광하고 여기에 김용규가 또 김포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를 앉으면서 김형환하고 김용규입니다. 김형환하고 구봉광 정도는 김희준 쪽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만큼 한데 연이틀 경주 내용 봐서는 불안합니다. 빠질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김형환하고 구봉강의 동반 입상, 김형환하고 김용규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많은 김희준 서두르기보다는 구봉강, 김용규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기본적인 전략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김희준하고 김영관의 동반 입상, 김희준하고 김용규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봉강도 때려야 되는 타이밍에서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용규, 김형환 한 명 빠지게 된다면 구봉강의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준이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빠질 가능성 김형환과 김용규, 김형환하고 구봉강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라운드입니다. 정혜민이 요즘 들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점수가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강자들에게 좀 견제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직전 회차에 이어서 이번 회차도 박용범과 뭔가 좀 정면 대결 펼쳐 나가다 보니까 직전 결승전에서는 정혜민이 박용범을 밀어냈습니다만 전일은 또 박용범이 정혜민을 상대로 훌러덩 넘어서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정혜민 컨디션 면에서 편성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혜민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희철이 자리 잡고 정춘교에게 배수철이 자리 잡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민이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정상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고 노영균을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노영균이 좀 힘을 쓰고 정혜민이 몰고 가는 정혜민이 노영균을 달고 쏴도 될 것 같습니다. 득점이 있기 때문에 정상민도 마크에 나갔을 때는 노영균에게 자리 양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있느냐? 아무래도 정혜민하고 노영균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는 다소 좀 노영균이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금일만큼은 충분히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15라운드 박용범이 노영균을 달았습니다. 근데 노영균이 마크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만큼 때려도 되는 상황인 만큼 정혜민하고 노영균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상민이 정혜민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은 쫓아 나섰는데 다소 좀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요 경주 때는 3차권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정상민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동솔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 체대 1년 선후배입니다. 정혜민이 노영균을 앞에다 두고 노영균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정상민을 확실하게 챙겨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동솔팀에 의한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영균이 때려도 되고 마크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정상민보다는 또 노영균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노영균이 마크도 가능하고 선행가도 가능한 만큼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정혜민하고 노영균의 동반 입상 정혜민하고 정상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김두영도 마크되면 3차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김두영이라는 점에서 3차권에서는 정충계 챙겨 나갈 리는 없기 때문에 빨랫줄 경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훌러덩 넘어서면 김두영도 상황에 따라서 3차권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민하고 노영균, 정혜민하고 정상민 중에서는 노영균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결승 16라운드입니다. 정종진이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편성이라는 점. 문제는 정종진의 연대 공태민하고 김우겸이 있습니다. 김포팀 선수들 함께 치앙마이 전지훈련까지 다녀온 선수들 과연 정종진이 공태민, 김우겸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부담스러운 선수가 한 명 있죠. SS반 전원규입니다. 현재 전원규가 좀 점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공태민보다 더 낮은 상황인 것 같아요. 1점 정도 낮아진 상황. 정종진이 과연 득점대로 공태민을 챙겨 나갈지 전원규가 인정받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민이 현재 득점에서 전원규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동반 출전했을 때는 공태민이 전원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종진의 뒷자리는 전원규가 쫓아 나서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전원규가 앞장서게 된다면 정종진의 뒷자리는 공태민이 막혀 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득점이 많이 높아진 공태민이라는 점 또 치앙마이 전지훈련까지 함께 다녀온 두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패성 정종진도 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하고 공태민, 정종진의 선택에 따라서 착순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SS반 전원규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종진하고 전원규의 동반 입상이 좀 더 낫다는 점 정종진하고 공태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민이 가면 김우겸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우겸이 힘을 쓰고 정종진, 공태민 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포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정종진이 전원규 타입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박용범이 쫓아 나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3차권에서는 정종진, 전원규, 박용범을 묶어서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포팀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종진이 출전하는 경주는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공태민이냐 전원기냐를 놓고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공태민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SS반의 저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원규가 또 과거 정종진 상대로 재미도 많이 봤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종진, 전원규 챙겨 나가는 공태민이 전원규를 인정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종진하고 전원규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낫다,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14라운드가 다소 좀 변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